이번에 우리나라 기업들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국 기업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avy announced a brand new class of frigate, and they'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a good company, recently agreed to invest $5 billion in Philadelphia Naval Shipyard. We're opening up the Philadelphia Shipyard, once a great yard. Now it was a long time ago decommissioned, but now it's reopening. Working with the Navy and working with private companies. 네,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어서 한국기와 한화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굿 컴퍼니라고 말을 했네요. 그러면서 프리게트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프리게트함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이게 프리게트함. 이제 구축함보다는 조금 크고 순양함보다는 조금 작은 뭐 이런 이제 군함이고 이제 네. 공격형 이제 항공모함에 주로 이제 호위를 맡는 것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군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뭔가 이제 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도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이제 배의 어떤 숫자가 훨씬 이제 많아진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질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생산의 어떤 그 속도라든지 그런 이제 해상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뭔가 좀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와 빠른 생산 이런 것을 이제 필요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조선 이런 쉬핑 컴퍼니인 하나그룹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고마운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네. 뭐 이렇게 굿 컴퍼니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은 이제 한화 굿 컴퍼니라고 해서 말실수로 이제 굿을 잘못 넣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네. 하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 오늘 하나오션 주가 9%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한미 조선 협력 그러니까 마스카 프로젝트 이제 본격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의 상징이 사실은 이제 한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화가 사실은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사전 포석으로 미국에 사실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함대, 이른바 황금 함대라고 애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새로운 황금 함대에 대한 구상 계획 속에서 한화가 이제 이름이 명명됐다는 게 굉장히 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제 필리 조선소에 어떤 배를 앞으로 이제 수주받아서 지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뭐 연안의 상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요한 이제 군함이 될 것이냐가 이제 사실 관건이었는데 네. 군함이 된다라는 것은 미국의 까다로운 보안 관련한 체크를 통과할 수 있다, 있다. 해냈다라는 네, 네, 뜻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안 관련한 절차는 한화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한 단계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미국 진출에 대한 허들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군함 관련해서 이제 건조가 되고 나면 추후에 MRO라고 해서 향후에 이제 수리 아, 그렇죠. 배를 수리하고 그렇죠. 이런 이제 그런 그 이후 산업까지도 합쳐진다면 단순히 건조에 관한 수주 비용뿐만 아니라 MRO 비용까지 합친다면 수십조 단위로 앞으로 한화 입장에서는 수주 잔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잠깐 한화의 어떤 한화오션의 주가가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네. 오늘 아침 속보로 인해서 현재 한 9%, 10% 내외 네. 상승 출발하는 걸로 봐서 시장 역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기업 하나 삼성전자 최근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의 행보도 많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진복을 입고 반도체 사업장 이렇게 찾았네요. 이 모습도 지금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도 11만 전자를 회복했고 사실 주가가 되게 빠르잖아요.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지난 한 5, 6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약간 체면을 구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 원인을 좀 따져보면 결국 그 HBM 이 고성능 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네. SK 하이닉스한테 완패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2019년도 당시에 그 HBM 사업부 그 리서치 인력이 있었는데 그 팀을 완전히 해체를 했었어요. 그때의 그 삼성전자의 그 해체를 했던 배경에는 사실 이게 이제 수요가 없고 굉장히 이 소량의 생산을 해야 되는 품목이다 보니까 네. 해체를 했는데
이게 이제 AI라는 산업이 성장을 하고 고성능 컴퓨터나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이제 HBM에 대한 시장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이제 연구 개발했던 SK 하이닉스가 그 혜택을 본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동안 여기서 완전히 소외됐다가 최근에서야 비로소 엔비디아에서 이제 원하는 어떤 기술 스펙의 HBM4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HBM 요 시장에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또 이 공장을 찾아서 뭔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보자 하는 어떤 선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K기업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봉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